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월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 포르투갈 은행의 불안으로 글로벌 증시가 조정받은 데 따른 영향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들의 순매도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포르투갈 금융권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글로벌 증시들이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도 반등하길 기대해보면서 출발 증시월드 2부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일본 경기동향지수와 기계수주가 시장 예상치보다 별로 안 좋게 나왔던데요. 특히 경기선행지수는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죠. 두 지표가 악화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일본 쪽에서도 수출 경기가 그렇게 뚜렷하게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또 민간 수요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기기 수주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19.5%로 2개월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세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가 아주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27개 전 업종 중에서 21개 업종이 하락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기 수주 같은 경우는 4월 이후에는 회복된다는 점에서는 일본의 설비 투자도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기 선행지수도 전월 대비 마이너스 0.8포인트로 4개월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이는 최종 수요재 재고 지수라든지 신규 주택 착공 면적이 모두 하락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CI 지수라든지 다른 선행 지표로 봤을 경우에 일본 경기는 좀 답보 상태에 좀 가까운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일본 정부는 공공투자 확대라든지 설비 투자 확대 정책 그리고 고용이라든지 임금 개선에 좀 더 노력을 좀 강화하는 이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일본의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대신에 오늘과 내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기존 금융정책 지조의 변화나 외환시장에서 엔화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코멘트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 회의에서는 지금의 금융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요. 자산 매입 속도도 그대로 유지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통화량이 과거 최고치를 순조롭게 경신할 정도로 시중의 유동성이 지금 풍부하고요. 또 정부가 목표한 물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가 금융 완화는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소비세 인상분을 제외하더라도 1.4% 정도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2016년도까지는 계속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본 경제는 잠재 성장률이 좀 웃돌고 있는 상태인 만큼 앞으로 엔화는 당분간 엔고 압력이 좀 빠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우크라이나 분쟁이 격화되고 또 이라크 내전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는 안전통화인 엔화 매수의 압력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본은행은 내수주도의 경기 회복을 확신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과연 소비세 인상 뒤에 일본의 실물 경제 흐름을 봤을 때 경기 회복을 좀 낙관해 봐도 괜찮을까요?
네, 백화점 매출을 보면은 97년 4월달 소비 인상 때와 비슷한 회복 추세를 타고 있는데요. 반면에 자동차 판매라든지 서비스 매출 그리고 주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더 악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는 실질 소득이 좀 위축된 영향인데요. 명목 임금은 0.7에서 0.8 정도로 아주 완만하게 증가를 하고 있지만 소비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그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 3.6% 정도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해외로 생산이 이전되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수출이 지금 안 좋은 상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1.5%니까 연율로는 마이너스 5.9%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일본 증시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주 니케이 평균 주가 같은 경우는 2주 연속 하락하면서 일시적으로는 15,000엔 선이 깨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본은 다음 주부터 일본 그 덴산을 중심으로 해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갑니다. 일본은 대기업들은 그 회계 연도 초에는 실적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잡는데요. 그런 만큼 소비세 인상 뒤에 영향으로 인해서 투자가들이 좀 선뜻 매수에 나서긴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대신 개인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 재료주를 찾는 움직임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요. 법 개정으로 인해서 연료전지 자동차가 연내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수소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또 소비자 금융, 저가 스마트폰 쪽이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그 경기라든지 설비 투자 감소로 인해서 자동차나 그 공작 기계를 비롯해서 설비 투자 관련주 그리고 소비 관련주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중국의 6월 물가와 무역 지표를 살펴보면요. 경기 회복세가 무척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지난주에 발표된 6월달 수출은 플러스 7.2%로 시장 예상 10.4%를 좀 하회했는데요. 이는 그 선진국 회복세가 좀 더디고요. 또 위에나 절하에도 수출 경쟁력이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건비 상승과 같은 중국 내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도 일본처럼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좀 직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상반기 그 무역 증가율은 1.2%를 기록했지만 하반기에는 7.5% 목표를 좀 달성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다행스러운 점은 6월달 물가가 2.3% 상승했는데요. 정부 목표인 3.5%를 하회함에 따라서 앞으로도 경기 안정을 위해서 위엔화 가치를 좀 더 시장 개입을 통해서 안정화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인프라 건설뿐만 아니라 연료 전지 자동차에 대한 면세 조치와 같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 여기에다 통화 정책 완화 기조도 계속 유지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에 발표될 2분기 성장률 전망과 또 하반기에도 지금의 경기 회복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네, 4월달 이후부터 중국이 계속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효과가 GDP를 한 0.1% 정도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여름철 농작물이 지금 풍작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수출 회복이 더디지만 계속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2분기 성장률은 7.5%로 리커창 총리가 이야기했듯이 경기 회복세를 좀 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하반기에도 이런 경기 회복세가 계속되느냐인데요.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 완화라든지 지방 정부의 그 사업 권한을 이양하면서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조치들이 계속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 미세 조정 정책을 비롯해서 인프라 투자 사업 그리고 신형 도시화, 금리나 환율 자유화 등을 추진하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 7.5%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지방 정부의 디폴트와 같은 돌발적인 악재가 나타나더라도 경기는 그 지준율 인하라든지 통화량 그 방출로 인해서 경기를 좀 안정화시키는 조치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 세계가 중국의 위안화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9일과 10일 이틀간 중국에선 6차 미중 전략 경제 대화가 열렸습니다. 이 위안화가 주요 의제가 됐었는데요. 하반기 위안화는 다시 절상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위엔화는 지난 주말에 1달러에 6.2 위엔까지 아주 소폭 절상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그 위엔화 절상 흐름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외환 보유고가 이미 3조 9,800억 달러까지 늘어났고요. 또 하반기에는 계절적으로 무역 수지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엔화 금융시장 개혁으로 인해서 외화 유입이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위엔화 국제화가 앞으로 한층 강화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1달러에 6.05에서 6.1 위엔까지 충분히 절상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8월에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인 알리바바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업이 이 알리바바의 상장에 수혜를 입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그 8월 8일 날 그 중국에선 8이 두 개가 겹치면 불같이 사업이 번창하라는 의미인데요. 이 때문에 뉴욕 증시의 그 상장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늦어도 9월까지는 상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리바바의 그 상장을 통해서 한 150억 달러 정도를 조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자금을 가지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그 트래픽 안정을 위해서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모바일 쇼핑, 인터넷 금융시장의 M&A를 통해서 사업을 계속 확장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배송업체라든지 웹 검색 엔진을 비롯해서 블루투스와 같은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M&A 시장의 판도들이 좀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그 변화가 국내 증시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그 T몰의 국제 그 T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보령이라든지 메일분유, 롯데파스텔르, 롯데면세점, 이랜드를 비롯해서 여성 의류라든지 아동과 관련된 제품들을 최근에 많이 등록시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알리바바 상장 뒤에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좀 뚜렷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관심주였던 대원제약이 금요일 고가 11만 9,050원으로 수익률 4%를 기록했지만 또 아쉽게도 5%에는 못 미쳐서 무승부가 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따라서 현재 승률은 3승 7무 1패가 되셨습니다. 대원제약 아직 보유하신 분들 위해서 자세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고까지밖에 안 올랐는데 어쩔 수 없고요. 일단 기간적인 문제입니다. 기간적인 문제고, 기업 자체 어느 정도 차트에 대한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차트 시그널 자체를 뿜어내면서 지금 시그널이 나왔던 자리를 상당한 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보시면, 차트 시그널이 지금 빨간색에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자리를 기준으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지지 원력으로 해석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지지가 강하게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이 갑자기 또 급속하게 줄어들었다가 어느 정도의 거래가 있는 날만 양봉이 트는 날만 지금 거래가 크게 움직인다는 것은 매집이 어느 정도는 지금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매집이 끝났는 상태고 현재부터는 그냥 추세적인 부분 자체를 따라서 올라갈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어도 신고가 가기 전까지는 못 판다라는 생각으로 좀 더 보유를 하십시오. 좋은 종목입니다. 종목군을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종목군을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만 적어 놓으셔도 이미 수익을 다 달성하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일일비 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주식을 하는 이유는 어차피 돈 벌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안정적인 포트로 가져가시기 좋다. 그리고 대원자 같은 경우에도 이 점 자체가 지금 맥점입니다. 맥점이기 때문에 쉽게 빠질 수 없는 자리다. 그래서 추가적인 보유를 통해서 우리가 꼭 수익률을 확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오늘
오늘 장에서는 어부부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부부 반도체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진 상태고 현재 자리 오늘 무조건 반등 나옵니다. 반등 나오는데 그 반등폭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요 가격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가격대가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될 것 같고 지금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뭐 좋은 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가전이 고사양화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가전이 고사양화될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MCU라고 하죠. 마이크로 유니트가 좀 더 지금 어부부 반도체가 고사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MCU의 어느 정도 보급을 통해서 지금 실적이 급속하게 개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좀 더 추가적인 어부부 반도체의 매력을 좀 더 찾아본다면 국내 MCU 시장의 지금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 바로 어부부 반도체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뭐 사물 인터넷 관련도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연결시켜주는 브락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부품이 들어가는 기업이다. 그러면 이 어부부 반도체를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지금 가장 중요한 밴드 자체 지금 박수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 6,000원대입니다. 지금 10,000원대까지 올라갔고 어느 정도는 지금 시세가 분출이 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과연 달리던 말이 멈출까? 저는 어부부 반도체는 멈추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쉬는 과정 속에 어느 정도는 달려가는 과정에서 물을 마시러 지금 내려왔는 상태라고 조금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죠. 현재부터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가능한 자리다. 그래서 조금은 비중을 실으셔가지고 조금 더 상승 기조를 바라보시면서 가져가시는 전략. 그래서 5%를 오늘 한번 공략해보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7,900원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인 어부부 반도체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개장까지 8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유창희 대표께서 오늘장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시장 자체가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 좀 반등폭이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먼저 기술적으로 보신다면은 어쨌든 이제 중요 지지라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1990포인트를 잘 지켜주면서 마감이 됐다. 그러니까 시가가 1988포인트에서 형성된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계속 눈치 보기 장세가 발생을 하면서 십자 도지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반등 강도를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21선, 5일선, 61선이 조금 모여있는,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1995포인트대가 일단 단기적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오늘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시죠. 오늘 회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 중으로 회복하고 다시, 2020포인트 향해서 가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555포인트 정도는 지켜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조금은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555포인트에 대한 지지력을 좀 더 체크를 하시면서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결국엔 560포인트가 단기적으로는 좀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저항대도 놓여있기 때문에 560포인트를 막 크게 상회하는 상승세가 나오기에는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반등엔 좀 제한을 보이면서 일단 그 저항대 돌파를 어떻게 시도할지 여부를 보여주는 모양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은 좀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띠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가운데 코스피 시장을 좀 바라본다라면 혹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바라본다라면은
결국 외국인들의 그 선물 수급, 매수 강도가 좀 중요하다.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매도가 나오면서 마감이 됐죠. 7,200계약이 넘는 매도.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보다는 좀 매도 우위를 보여주는 와중에 또 만기 이후에 다시 한 7,000계약이 넘는 매도. 물론 이제 불확실 등이 좀 남아 있었던 상황에서 금요일에 매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지수의 반등 강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도 그 반등 강도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좀 찾으려면은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뒷받침이 되는 매수 여부가 얼마나 유입되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를 하시면서 오전 혹은 오후장까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최종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철강 업체들 오늘 좀 하락 추세를 보일까요? 아무래도 조금 원래 이제 연초 3월 달인가요? 그때는 이제 반덤핑에서 우리나라가 좀 제외가 된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제외가 될 수 있다라는 예비 판정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던 와중에 이번에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것이라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시 반덤핑에 대한 제재로 돌아왔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일시적인 좀 악재는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승 모멘텀이 조금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악재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강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 흐름을 좀 지켜보시자. 근데 다만 이제 제강주들이 최근에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 띄었었던 부분들을 본다라면 또 다른 기업가의 좀 우리나라만 독자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 자체를 본다라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주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 강세 예상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금요일날 좀 어떤 것들을 샀는지 좀 먼저 살펴보면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포스코, 신한지주, 현대미포조선, 삼성전기, NC소프트, 하나금융지주, 현대건설,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SK텔레콤, SK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생명, 한전KPS 이런 종목들을 좀 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만도, 아모레퍼시픽, 영풍, LG화학, 대림산업, SK, 그리고 강원랜드, KCC, LG디스플레이, SK케미칼, 고려아연, 삼성 SDI,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호텔신라, CJ대한통운 이런 종목들을 좀 샀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좀 많이 매수를 했던 현대차,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업종이 다시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 그 외에는 사실 큰 특징은 없습니다. 건설주 중에서 대표주, 철강주 중에서 대표주, 금융업종 중에서 대표주, 그리고 낙폭이 과대했던 현대미포조선, 최근에 또 고점에서 좀 밀렸었던 SK하이닉스, 그리고 이 가스공사 같은 종목들을 좀 외국인들이 샀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징적인 것은 역시나 자동차 업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또 외국인 기준으로 좀 자동차를 말씀을 드리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특징은 없습니다. 일단 만도 같은 경우를 좀 샀는데 자동차 부품 쪽은 좀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완성차보다는 이 자동차 부품 쪽이 훨씬 더 좀 프리미엄이나 어떤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좀 이 완성차보다는 조금 더 좋은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기관은 뭐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좀 이 LG 디스플레이, KCC, SK, 강원랜드 특징은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좀 밑에 쪽 이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에서 좀 찾아보면 여러 가지 좀 종목들 중에 대표적인 종목들 좀 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소형주 흐름이 좀 좋았는데 일단 중소형주도 좀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 메디톡스, 셀바이오텍, 내추럴엔더텍, 토비스, 그리고 아이센스, 인트론바이오, 코오롱생명과학, SM, 그리고 나이스정보통신, 서울반도체, KG모빌리언스, 솔플레이, 인터파크 이런 종목들을 좀 샀습니다.
특징적인 게 이제 메디톡스, 셀바이오텍, 뭐 내추럴 엔도텍, 아이센스, 인트론 바이오 같은 바이오 업종을 좀 채웠다. 그리고 코로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원료의약품이라든지 바이오 쪽을 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기관 쪽은 파라다이스, 이지바이오, 오스테 임플란트, GS 홈쇼핑, CJ E&M, 그리고 LMS와 하림홀딩스, KG 이니시스, 인터파크, 캐스텍 코리아, 휴온스, CJ 오쇼핑, 코나에, 키이스트 이런 종목들을 좀 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보면 일단 기관은 뭐 제약바이오 쪽은 아니었다. 오히려 좀 밑에 쪽에 있는 종목들을 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쪽에는 저는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월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먼저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10포인트 정도 상승해가지고 1999포인트에서 형성이 되려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저항대 위에서 출발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뭐 약 상승폭이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1995포인트 이상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0.4%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558포인트, 거의 559포인트에 육박하면서 시가가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560포인트 돌파에 대한 기대감 혹은 560포인트 안착에 대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연출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아침에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게 출발하는 모습들 확인이 좀 나오고 있고요. 선물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신다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상태를 보여주는 와중에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베이시스 동향을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지금 1 이하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초반에는 좀 강세를 띄었던 부분들, 지난주에는 근데 그 이후에 조금 약한 흐름을 띄고 나서 1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눈치 보기 양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1 이상에서 조금 유지가 되면서 마감이 된다라면은 프로그램 쪽을 통해서 매수 강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0.6 정도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파생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좋지 못한, 그러니까 시장을 약간 억압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선물의 미결제 동향도 중요하다. 미결제 약정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한 달 넘게 계속 어떤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습 자체가 이번 주 중으로 어떤 한 번 정도는 봉이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미결제가 줄어들든 늘어나든 어쨌든 이번 주 중으로 한 번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환율을 조금 보신다면은 1원 정도가 올라가지고 1020원 정도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다시금 1010원이 이탈됐다가 불과 한 일주일 만에 다시금 1020원대로 회복하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환율 자체가 조금 올라온다라면은 1020원 이상으로 좀 올라간다라면은 뭐 우리나라 기업군들, 특히 경기 민감주들 중심을 해가지고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모습을 띌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되, 이게 단발적으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추세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온 것인지는 이번 주에 좀 확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환율이 올라가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1020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기분 좋게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역시 0.23% 상승한 15,199.18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이 많이 보입니다. 삼성전자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만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은 1% 넘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와 네이버, 포스코까지 모두 소폭 상승 출발하는 흐름입니다.
한국전력도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와 기아자동차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삼성생명도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흐름 좋죠? 셀트리온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오늘은 1% 넘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와 CJ 오쇼핑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CJ E&M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GS 홈쇼핑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업종별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근우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강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의료, 정밀, 증권, 전기전자, 기계, 의약, 그다음에 전기가스, 보험, 제조, 섬유의료, 금융, 그다음에 은행, 화학, 건설, 철강금속, 운수장비, 다 전체적으로 좀 플러스권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의료정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큰 회사들은 아닌데 일단 우진, KC텍, DI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증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지수가 견조하게 움직이면서 일단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투자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대신증권 이런 종목들이 좀 오늘 빨갛게 시작을 했고요. 전기전자 쪽은 삼성전자, 휴니드, SK하이닉스, 대원전선, 삼화콘덴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플러스권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는데 퍼스텍, 계양전기, 하천기구, 삼성테크인, 심팩, 대경기계, 동양물산 이런 종목들이 좀 아침에 플러스권으로 좀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약품 쪽 같은 경우에는 제일약품, 일동제약, 삼성제약, 동성제약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플러스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과 근화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전기가스 같은 경우에는 부산가스하고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 증권과 더불어서 오늘 보험주들도 강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선보, 롯데선보 그리고 삼성화재, 동부화재, 삼성생명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이 제조 쪽은 대유신소재, 삼화페인트, 하이트진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섬유의복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박림이라든지 태평양물산, 경방, 대연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권으로 시작을 했고요. 증권, 보험 그리고 오늘 또 금융 전체적으로 은행 쪽도 속해 있는 업종인데 일단 오늘은 금융업종이 그래도 잘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 중소형주 흐름을 좀 살펴보면 의료정밀기계, 기타 제조, 음식료, 오락문화, 정보기기, 일반 IT, 출판, 매체복지, 유통화학, 디지털 콘텐츠 이런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는데요. 역시나 의료정밀 쪽 바이오스페이스가 오늘 또 12%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고가인데 모르겠어요. 바이오스페이스가 참 눈에 진짜 많이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뷰웍스, 휴비츠, 그 다음에 바테,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장비업체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기타 제조 쪽은 에이스침대, 한국가구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음식료 담배는 대주산업, 판스토리, 한일사료, 영남제분 이런 종목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락문화 쪽은 대원미디어가 오늘 5%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펜엔터테인먼트, 삼화네트워크스, SBS 콘텐츠 관련된 업종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수급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매 공방을 벌이고 있네요. 네, 일단은 좀 반대되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거래소 쪽에 50억 정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기관 투자자가 한 70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약간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외국인이 한 17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6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기관의 코스닥 사랑은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은 좀 그냥 관망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쉬운 점 외국인들이 어찌됐든 300계약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한 9시 30분을 전후로 해가지고 약간 이제 한번 변화가 나왔을 때 매수 좀 반전된 여부를 좀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프로그램 비차를 통해서는 매수가 일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면 일단은 전기전자 쪽은 한 4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철강금속도 한 6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유통, 뭐 건설, 뭐 통신업, 뭐 금융업까지 모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화학하고 운수 장비 쪽으로 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이 관련된 업종에 있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외환시장은 1원 상승한 1,020원에 개장을 했는데 현재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서울 시장 종가 대비 1원이 상승한 1,020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19원 40전과 1,020원 4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 현재는 1,019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끄는 재료가 부족한 가운데 지난 주말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의 연결성이 약해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시장에서는 포르투갈의 대형은행의 회계 부정으로 위험 회피 현상이 확대되는 모습 보였습니다만 제2의 유로존 금융 위기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진정되는 모습 보였고요. 이에 따라 뉴욕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증시가 강세를 보였지만 뉴욕의 채권시장은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감을 반영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이에 따른 미 국채 수익률의 하락은 통상 달러화의 주요 통화 대비 약세 흐름으로 이어집니다만 지난 주말장의 경우 달러화는 유로화와 싱가포르 달러화에 대해서만 약보합세를 보였을 뿐 원화를 비롯해서 파운드화와 엔화에 대해서 강보합세 보였고요. 캐나다 달러에 대해서는 캐나다 고용지표의 부진을 반영해서 큰 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상대통화 약세 요인이나 달러화의 수급적인 요인들이 외환시장으로 하여금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의 흐름을 반영하지 않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은 지난 금요일장에 큰 폭의 상승세를 되돌리는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에는 여기외시장 참여자들의 숏 포지션 커버와 함께 업체들이 달러 공급을 뒤로 미루는 것이 환율 상승에 영향을 주었습니다만 대외 재료상 환율의 추가 상승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들이 고점 매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일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20원 위에서 장이 마감된다면 1,025원까지 추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1,020원 아래에서 장이 마감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주목하는 재료는 변수는 15일에 미 연준 옐런 의장의 의회 연설과 미국의 6월 소매 판매이고요. 16일에는 중국의 6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그리고 고종 지표 투자 등이 고종 투자 지표 등이 되겠습니다. 옐런 의장 연설의 경우 달러 강세를 유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미 연준이 미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달러 약세를 유발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달러 방향성에 의미 있는 재료를 제공하지는 않겠고요. 반면에 중국 경제 지표의 경우는 최근 무역 수지의 부진과 함께 호주 달러와 원화가 동반 약세를 보인 바가 있는 만큼 원화의 방향성에 있어서 더 주목할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어닝 시즌을 맞아서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 실적이 발표될 경우 이에 따른 증시의 조정은 달러화로 하여금 원화를 포함하는 고금리 통화들에 대한 강세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020원 전후한 움직임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관주들이요. 미 반덤핑 관세 결정에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은 7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며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코디에스는 중국 광급 차량 30%가 전기차를 의무화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가지 종목 짚어봐 주시죠. 네, 그간 이제 잘 달리던 관광주들이 오늘 무더기로 좀 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관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내렸었던 이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번복을 했죠. 그래서 관세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수입산 유정관에 대한 반덤핑 최종 관세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에 대해서는 5개월 전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내렸던 부분을 반복을 했으나 결국에는 이 최종 관세를 좀 매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예, 그래서 현대아이스코 넥스트의 세아제강에 이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이 되면서 오늘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좀 비춰지고 있는데, 일단 한국산 유정관 가격이 미국산보다 저렴한 것은 역시나 이 원재료 가격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 판정 번복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들을 했었는데, 이제 미국의 어떤 자국 보호주의에 의한 판정 번복 이 부분으로 좀 판단들을 하고 있고요. 관세율을 적용해도 한국산 유정관이 미국산보다 저렴은 하지만 일단 판매량 감소 가능성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이 강관주들은 좀 이 어떤 단기적인 악재를 피할 수는 없게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세아제강 같은 경우 투자 포인트가 미국향 유정관의 수출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포커스였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대비해서 좀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악재는 분명하긴 한데 일단 내일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좀 멈추면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일도 좀 큰 음봉이 그려진다면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기는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째 강세가 나왔는데 2분기에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2분기에 숫자가 어떻게 찍히느냐 이 부분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한 15%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9.8%, 20% 정도 가까운 수준의 증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실적이 굉장히 2분기에 생각보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가 좀 제시가 됐고 중요한 것은 왜 실적이 좋게 나오느냐 역시나 차이나 중국입니다. 국내 사업 경우 2분기 중국인 입국자 수 증가 이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면세 매출이 60% 이상 고신장을 했고요. 해외 산업은 이 전 해외 법인의 고른 성장 그리고 홍콩 법인의 인수 효과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해외 관광객이 국내 들어와서 소비하는 부분도 좋아졌고 해외에서 직접 판매가 되는 부분도 좋아졌다. 그래서 두 개 다 좀 해외 쪽에 모멘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디에스인데요. 이 중국의 광급 차량에 대한 30% 정도를 전기차로 의무화시키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죠. 중국 정부가 오는 2016년까지 관급 차량 가운데 최소 30% 이상을 에너지 고효율 차량으로 구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또 블룸버그 통신 쪽에서 나온 얘기고요. 이 연내 차량의 15%를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을 하되 16년까지 그 비율을 30%까지 높이겠다. 그러니까 16년에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올해부터 일단 15% 그리고 내년도에 16년까지 30%까지 비율을 맞추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역시나 이 베이징의 스모그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서 이 리커창 중국 총리가 공해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고요. 이 에너지 차량, 고효율 차량의 보급 확대로 인해서 좀 환경적인 문제를 좀 해결을 하겠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국 쪽 환경 얘기는 뭐 단기간에 그칠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해결될 이슈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에너지 고효율 차량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을 별도로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차량 보급 대수에 맞춰서 충전 시설도 확대가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전기차 뭐 전방이든 후방이든 다 좋아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단말기 NFC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대원미디어는 대규모 저작권 소송 준비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ACT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 시장 성장 기대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목도 짚어볼까요? 네, 오늘 지난주 금요일과 비슷하겠죠. 삼성전자가 결제 시장에 진입을 한다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일단은 지난주에는 대거 급등세를 띄었었죠. 다나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만 어쨌든 올라왔었고, KG 이니시스 역시 마찬가지로 좀 많이 올랐고,
뭐 KG 모빌리언스, 한국전자통신, 결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결제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들 업체들 실적이 막 급격히 늘어날 것이냐 판단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결제 시장은 포화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중국의 텐센트라든지 이런 거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중국 시장 진출을 깨하고 있고, 또 다날 같은 경우 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을 깨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부족하다 보니까 해외 국가로 좀 진출을 깨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결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 한 2분기 때 좀 약세를 띄었던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진입을 했을 때 중간에 결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결제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쨌든 경쟁 업체가 들어왔을 때 매출 수요는 줄어들고 그쪽에 대한 그 수요가 늘어난다면은 이익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결제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결제를 좀 용이하게 하거나 결제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 좀 기업 간의 결제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초기 결제 시장의 확대처럼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 자체의 반응도 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대거 반납을 하면서 마감됐던 모습을 띄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어떤 기대감으로 신규로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미 금요일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대형 미디어가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일단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불법 저작물 소송을 좀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P2P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만화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법 유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이죠. 대형 미디어가 애니메이션, 만화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만화책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띠고 있죠. 신간이 나오자마자 바로 복사본이 P2P 시장을 통해서 계속 유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 매출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했었는데, 이런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있을 문제점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30대가 한 66%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립왕구 쪽에 대해서 시장이 예전보다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그와 관련해 가지고의 성장성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5%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폭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띠고 있어요. 이유를 좀 본다라면은 어찌됐든 회사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6,000원대 매물대, 그러니까 3월달부터 5월달까지 형성됐던 매물대가 좀 쌓여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걸릴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다. 하지만 우리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매수 그 상승 강도를 좀 바라보신다라면은 4,000원대를 바닥으로 해가지고 1차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행보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충분하게 내일하고 내일 모레 주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6,000원을 안착을 성공한다라면은 그 이상으로 한 7,0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신다라면은 일단은 지금 분할로 일단은 접근할 수도 있는 권역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ACT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7%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16,300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엔 이제 화장품 시장, 특히 한방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장품 시장의 성장성은 앞으로 2016년, 17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한류 열풍이다라는 것을 등에 입어가지고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방 화장품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같은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뭐 일본, 우리나라, 중국, 뭐 동남아시아 등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유럽이나 미국 대비해서 이런 한방 제품을 응용한 어떤 뭐 화장품이 됐든 뭐 건강식품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고 오히려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 성장성은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죠. 아모레퍼시픽을 통해 가지고 매출하는 것이 그 한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을 기대한다라면은 ACT 역시 실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16,000원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다만 일단은 신고가를 연출하면서 약간의 그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실 때는 지금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8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15,800원만 계속 지켜준다라면은 뭐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 끌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여기서 돌파가 성공한 것이라면은 정말로 이 회사의 상승 강도를 본다라면은 한 19,000원, 2만원 근처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기운이 아직은 놓여있기 때문에 그 점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 15,800원 정도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가요, 행위 수가제에 따른 수혜를 입으면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테라세미콘은 대규모 수주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바이오 스페이스는 체성분 분석기 수출 급증세의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뭐 또 한번 좀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뭐 그전에는 여러 가지 좀 CEO 리스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일단 뭐 적격 심사 대상에서 좀 제외가 되고 결국에는 그 모멘텀을 이용해서 결국엔 이 상승을 이뤄냈고요. 오늘은 또 이 행위 수가제에 따른 수혜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보고서가 좀 증권사 한 군데서 좀 나왔는데요. 이 7월 1일부터 치과용 임플란트의 보험 적용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적용 방안이 행위 수가제로 정해지면서 오스템 임플란트 쪽의 수혜가 커질 것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죠. 결국엔 그래서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다시금 좀 재평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단 뭐 악재들을 좀 딛고 올라오는 어떤 그런 재평가로 다시 한번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스템 임플란트는 추가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마련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좀 커졌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뭐 지금 상태에서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규모 수주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 11일에 공시를 통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61억 규모의 A3 라인의 플렉서블 유기발광 다이오드 장비를 추가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의 한 12% 정도 해당하는 규모의 금액이고요. 신규 수주가 하반기에 이 상반기 대비해서 약 2.6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하반기에 장비 수주들이 좀 몰려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좀 주가를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에는 어떤 굉장히 좀 강한 성장세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이 된다라는 얘기를 보고서를 통해서 나왔고요. 오늘은 또 역시나 모멘텀이 좀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모습, 일단 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바이오스페이스인데, 바이오스페이스 참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 희대의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체성분 분석기라고 하는 인바디 제품, 그러니까 이 인바디 체성분 분석기가 시장이 점차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시장이고, 바이오스페이스가 글로벌리하게 탑군에 속해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이
어떤 기관이라든지 시설에 좀 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바이오스페이스가 개인용 체성분 분석기 시장을 좀 이끌어 나가겠다 이 부분도 있었고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좀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신고가가 나는데 일단 오늘은 좀 모멘텀상으로 좀 위에서 밀리는 모습 제가 봤을 때는 차익 실현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오늘은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나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갭으로 좀 뜬 부분도 있고요. 일단 좀 고민을 해보시고 차익 실현을 일부 좀 하시는 자리로 좀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이요. IM투자증권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메리츠 금융지주는 대규모 유증 소식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SK컴즈는 사이메라가 1억 다운로드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목도 살펴봐 주시죠. 네, 메리츠 종금증권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메리츠 금융지주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일단 메리츠 종금증권은 이제 IM 투자증권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영업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200원대에서 2,800원대까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좀 제한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좀 확인 매매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전히 좀 증권업 자체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고 IM투자증권이 그렇게 큰 대형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글쎄 인수 시너지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메리츠 금융지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500억, 처음에 2,000억 정도 얘기가 나왔다가 1,500억 좀 줄어들었는데,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어떤 회사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자본금을 늘리고 영업 환경을 좀, 개선시키기 위한, 증자이기 때문에, 주가도 크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질 않아요. 워낙에 대주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주가를 훼손할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주목할 것은 이제 SK컴즈가 될 수 있겠죠. 사이메라라 그래가지고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가 1억이 넘었고 중요한 건 이제 월간 이용자 수가 2,5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카메라 사진을 좀 공유하는 인스타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업체가 페이스북에 인수가 됐을 때 10억 달러에 인수가 됐었고요. 그때 당시에 월간 이용자 수가 2천만 명이었고요. 또 최근에 인수가 이루어진 마이유라고 하는 회사도 역시 30억 달러에 인수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월간 사용자 수가 3천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SK컴즈 사이메라가 월간 사용자 수가 2,500만 명이라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라면은 이미 과거의 얘기고 그 업체들이 인수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수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좀 어부성사를 생각하고 있고요. SK컴즈가 그걸로 사이메라를 통해 가지고 수익성이 나오는 사업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메라에 대한 효과는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 연초부터 사이메라 얘기가 나오면서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제부터는 다른 수익성 사업으로 성장성을 좀 엿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아직 그 모양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사이메라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는 것이라면은 10,000원 이상, 11,000원대에서는 좀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언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타기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겁 많은 한국 증시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2000선 박스권 상단에 저항이 지속된다.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2000선 회복 시도 단기 변동성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관망 전략을 유지한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의 최희승 차장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겁많은 한국 증시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아무래도 포르투갈 뱅킹 이슈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좀 소심한 증시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함으로써 오늘 같은 날 차익 실현하기에 아주 딱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수익난 종목들은 오늘 차익 실현 저도 지금 하고 있고, 현금을 최소 한 50% 정도, 전체 비중의 50% 정도 현금으로 확보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종목들 오히려 분할 매수로 그럼 들어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내수 소비 관련 종목들에 좀 관심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썬연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승일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또 모뚜기나 빙그레와 같은 이제 빙과 그리고 이제 내수 소비 관련 종목들, 특히나 또 여행 관련 종목들, 대표적으로 호텔 신라 신고가 계속 내고 있죠.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계속 보시고, 절대 플러스에서 매수하라는 소리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일 경우에는 매수하지 마시고, 무조건 음봉에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환율이 일단 1,000원대에서 강력한 방어선이 지금 구축이 되면서 하향 안정되는 모습 보입니다. 지금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자동차들 장마철 이후에다가 여름철 자동차 부품 교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도 말이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관심을 계속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전략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맹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이 역전의 맹수 시간이 저희가 기획물로 확 바꿔놨습니다. 지난주부터 또 계속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흐름들을 다 바꿔놨죠. 월요일은 간다 3,000포인트. 자, 요 부분 기획이고요. 자, 화요일은 간다 확 간다. 그리고 수요일은 간다 또 간다. 목요일은 간다 훅 간다. 그리고 금요일은 한 주를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간 재밌잖아요. 벌써 요 기획이 타다다닥 돼 있다는 거 재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꼭 좀 꾸준히 시청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간다 3,000포인트에 대한 기획에 대한 계속 얘기입니다. 자, 그 기획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3,000포인트의 주도주가 될 것들이 바로 사물 인터넷 시장을 위한 통신혁명과 전기차 혁명이다. 자,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오늘 전기차 난리 났습니다. 그죠? 우리 산업 9%, 그 다음에 코디에스 10%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산업 코디에스 굉장히 강조 많이 드렸죠. 그죠? 우리 산업은 종목 여러분들 상담하실 때마다 제가 15,000 신고가 뚫으면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우리 산업은 15,000대 이상까지 보셔도 된다. 그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금일 14,400원까지 또 왔죠. 그죠? 그 다음에 코디에스도 지금 10% 가까이 되는, 즉 가격 거의 제한폭까지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통신혁명 중에 오이솔루션 잡아드렸죠. 오이솔루션 이제 새로운 또 신고가 영역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SK하이닉스 보세요. 자, 5만원 다시 회복합니다. 제가 분명히 다시 올라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49,000원대 밑에, 그러니까 48,000원 초반대부터 48,5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가족분들께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께는 더 이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해서 안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재매수 시점, 정확하게, 바로 1577-7451로 문의하신 분들, 즉, 그분들한테는 제가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48,500원대 부근에서는 잡아 들어가셔도 된다. 그러니까 더 추가 매수하셔도 된다는 얘기까지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밑으로 떨어뜨려 놓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은 이 포지션 싸움이고 매수 타이밍 싸움이고 매도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거를 모르시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1577-745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거를 굳이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셔서 그런 흐름들 체크해 나가겠다? 무리입니다. 왜? 여러분들 하루 종일 여기 매달려 있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하루 종일 이걸 보고 지켜보고 있죠.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여전히 지금 전기차 섹터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바로 중국에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죠. 관료들이나 그 다음에 공무원들 위주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자, 보조금에 대한 확고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광급 차량 30% 전기차 의무화, 요 얘기까지 나왔죠. 자,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충전 인프라 구축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자, 여기 우리 산업하고 코디에서가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전기차 섹터 분명히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산업 코디에서만 딱 잡아드렸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오늘 이제 얘기를 해보자고요. 3,000포인트 간답니다. 뭔 깡으로, 뭔 근거로 저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입니다. 3,000포인트가. 예비군 멘토가 SK 하이닉스 5만원 이상 보인다라고 얘기 드렸듯이 지금 목표가 또 58,000원 그 부분까지는 확실히 갑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3,000포인트가 보입니다. 근데 이 3,000포인트가 왜 보이느냐에 대한 근거는 있어요. 예비군 멘토가 보입니다 하면 갑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들이요, 전부 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가를 갱신해 가면서도 희한하게 계속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거품이 이제 빠질 것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꼬꾸라질 것이다 했는데 안 꼬꾸라져요.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냥 단순 돈만 푼 시장이 아니에요. 글로벌 유동성만 확 확보해 놓고 돈을 확 풀어놓고 그 집안들이 좋아지지 못하면 그건 문제입니다. 근데 돈을 확 풀었는데 경기 지표가 조금씩 막 연기 피어오르듯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 전체적으로 보면 증시가 그렇게 지금 실물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쪽입니다. 돈 풀어서 경기 지표 좋아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호재입니다. 그걸 누구도 이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이만큼 블루칩이 가득한 나라가 우리나라만큼 이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있지요, LG전자 있지요, 글로벌 블루칩들입니다. 현대자동차 있지요, 기아차 있습니다. 새로 뜨는 해입니다. 지는 해가 아니라 뜨는 해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블루칩이 가득한 한국 증시가 자, 코스피는 2년여 이상, 코스닥은 5년여 이상 박스권에 갇혀갖고 숨을 못 쉬고 있었어요. 뭔가 어디 푸아 하고 분출을 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분출할 데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분출의 시점이 어느 정도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대한민국 증시가요, 지금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은 어느 정도 평균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저점은 높여나가고 고점은 평균을 이루면 이게 수렴되는 구간이에요. 이 수렴이 어느 정도 지속되다 보면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합니다. 돌파가 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무섭게 올라가는 게 원래 차트상의 흐름입니다. 제가 4만 원대 여러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SK 하이닉스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여기서 갇혀있다가 답답함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푸아 하고 분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5만 원 이상 팍팍팍 정말 빠르게 치고 올라왔죠. 여러분들 잡을 틈조차도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이고, 그 잡을 때마다 고점이었어요. 그죠? 말씀드릴 때마다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점을 계속 갱신해 가서 문제지.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올 때마다 고점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못 잡아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점에 대한 인식 자체를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는 사실 고점일 때요, 잡아놓고 떨어져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갱신할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내가 차익 실현 안 하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손실을 확정하지 않으면 손실이 아닌 겁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한국 기업을 못 믿던 이런 분위기들이 한국 증시가 투명성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한국 증시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불식되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외국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들, 그들이 한머니 자금을 우리는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한머니 자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를 했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입니다. 그게 장기적 증시의 관점에서는 호재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결국은 이 3,000포인트를 갑니다. 가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즉 불마켓적 요인들로 인해서 가긴 갑니다. 그런데 베어마켓적 요인들은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주도주군이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물 인터넷 시장을 위한 통신, 그 다음에 전기차 혁명이 주도주군이 될 것이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사물 인터넷 시장, 이제 통신 쪽 장비들이, 통신 장비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효성 ITX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코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net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리고 난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또 주도주군을 놓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한 번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이 통신, 그 다음에 이 통신을 통한, 즉 SK하이닉스도 어떻게 보면 모바일 디램 쪽이라서 통신 쪽하고 가깝습니다. 자,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 전기차, 그 다음에 차량 경량화, 죽을 섹터 절대 아닙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스마트카 시스템, 이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간다, 확 간다, 간다, 또 간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올라갈 섹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이제 또다시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 저점을 정확하게 찍고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거예요. 수렴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종목 꾹 쥐고 하십시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근 멘토였습니다. 네, 상승 출발한 우리 지수, 현재 코스피 지수는 0.3% 정도 상승한 199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0.6%가량 상승하며 56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